다음에 빨리 안 하면 내가 지금 5%, 6%를 또 수익을 못 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빨리 내가 투자할 거 없나 막 이렇게 찾으시게 되는데 천천히 내가 아는 기업부터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. 일단은 이런 작전을 저는 처음에 썼었습니다. 저도 사실은 조금 주식을 하고 있는 이제 알게 된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선배에게 좀 들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예를 들어서 학교 매점에서 당시 어떤 음료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많이 팔렸습니다. 네, 그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. 네, 그러면 당시에는 기업의 매출이 뭐 이익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계산할 줄 몰랐습니다. 예,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팔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수십 가지의 음료수가 있는데 그 음료수만 팔립니다. 저도 그걸 사 먹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것에 투자를 해서 그때는 50%의 수익을 거뒀습니다. 매출이 껑충 뛰었거든요, 정말. 예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부님들께서는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 어떤 것이 입소문이 나오고 있는지 쉽게 아실 수 있거든요. 그래요. 네.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유난히 잘 팔리는 만두, 유난히 잘 팔리는 국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이런 것들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정말 많이 팔리고 그것이 꾸준히 팔린다. 그러면 그 회사의 이익 당연히 좋아집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투자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거기에 이제 접근은 그렇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까지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가계부를 사실은 꾸준히 쓰신 분들이라면 혹은 지금까지는 안 쓰셨지만 아까 그 가계 재무제표를 한번 파악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고정비가 얼마 나가고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은 줄일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신 분들이라면 수입과 지출 항목은 당연히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렇죠. 그런데 요새는 자료들이 워낙에 인터넷에 좋기 때문에 기업의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요. 매년 어느 정도씩 성장했는지 이렇게 보면은 2배가 뛰었네, 매출 규모가 2배가 좋아졌네, 순이익까지 다 계산돼서 나옵니다. 순이익이 지난해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 전년도에는 뭐 30%가 좋아졌었는데 그 다음에는 50%가 좋아졌고 다음에 100%가 좋아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. 이 회사는 계속 점점 더 크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런 경우에 그런 물건까지 잘 팔리고 있다. 그러면은 무조건 사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매년 2배 이상씩 이제 나중에는 100%가 좋아진다면 2배가 좋아지는 건데요. 회사의 가치가 2배가 좋아질 건데 거기에 물건 잘 팔리는 것까지 힘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죠. 힘을 얻을 수가 있다. 그렇게 보면 사실은 수익률을 조금 크게 보셔도 되고 20%, 30% 이상까지 보셔도 되고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겠죠. 이렇게 그렇다면 그렇게 또 수익률이 좋다라는 판단 하에 더 수익률을 크게 내기 위해서 신용이라는 걸 얻어가지고 그 종목을 샀어요.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? 예, 신용을 외워서요. 빨리 그러니까 2배 먹을 거 4배 먹고 싶다. 한 방에 크게 먹겠다. 신용을 낸다는 그거는 뭐 빚낸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아유, 빚내면서 주식하면 안 되는 거죠. 빚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큰일 납니다. 제 주변에도 자기가 있는 돈으로 하는 것도 불안한데. 알았어, 나 안 한다고요. 언니 절대로 안 돼요. 제가 아까 재무제표 말씀을 가정 재무제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쥐업 짜셔서 나온 액수 그것만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. 처음에는 절대 빚내서 하시면 안 되고요. 또 기존에 저축하고 계셨던 것, 뭐 예금 적금 뭐 얼마씩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거 깨서 하시면 안 됩니다. 처음에는. 그런데 모의 투자를 하시라고 하기에는 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것은 이 종목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만 남지 결국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.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자세히 찾아보게 되지도 않고요. 심리가 주식에 처음 투자했을 때에는 소위 내가 투자를 진짜 돈을 넣고 조금이라도 넣어놓고 투자를 해야 주식이 주가가 떨어졌어요. 이 주식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? 이런 심리도 느껴보고 근데 또 주식이 올라갔을 때 그 기쁨도 느껴보지만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팔지 못합니다. 이런 경험도 해보셔야 어느 정도 수익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본인만의 수익률을 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예적금보다 한 2배 정도, 이 정도 편안하게 보고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. 하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저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만큼 공부를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수익률 자체에 대한 눈높이도 낮췄고요. 낮추니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쥐어짜신 거,
예, 아껴서 나올 수 있게 된 금액, 네, 그 금액만을 갖고 주식을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. 주식 계좌 하실 때, 만드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 쓸 수 있는 계좌와 아닌 계좌가 있습니다. 네, 최근에는. 네, 안 쓰는 걸로. 안 쓰는 걸로 딱,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근데 주변에 실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신용으로 하셔서 좀 많이 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미 고수의 반열에 실력이 올랐을 때 이제 승부처라고 생각해서 인생의 승부를 한번 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승부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눈높이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식에서의 프로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가계 재무 제표를 파악하시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,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